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는 하나의 특징이 한번 출연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업이 성장을 아주 이렇게 빨리 할 때는 다시 모시게 되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다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1년 전에도 이렇게 소개해서 앞으로 기업의 장래성이 상당히 촉망됩니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어드렸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왔던 기업이 1년 텀을 주고 이렇게 다시 출연한 것은 CU박스가 처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업이 커져서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부터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CU박스의 남은성입니다. 1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마 1년 전에 방송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때의 하도 남 대표님이 CU박스 하면 출입국 이걸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얼굴 인식 AI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원래 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굴 인식 생체 기술도 개발을 하게 되고 이제 부가적인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출입국 하시면서 또 실제 저희 제품을 이용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강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려움 코로나 사태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이 궁금하실 거로 생각하거든요. 출입국, 얼굴 인식, 코로나, 방문객 주요. 그러면 CU박스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된 배경이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모시게 됐던 거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그 해외에 오가는 것들이 거의 막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해오던 사업의 영역들은 조금 축소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 아이디라고 하는 이제 공항의 체크인부터 마지막 보딩까지를 얼굴로 출입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 표준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홀딩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영역은 좀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비접촉에 대한 그 민간의 요구가 많아져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어떤 비접촉의 어떤 보안 시스템 이런 영역들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비대면인 상태에서 금융 거래라든지 상거래 등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대면 상태에서의 본인 확인, 신분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얼굴로 하는 새로운 영역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있었다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알고리즘 시업에서 세계적으로는 2등 했나요? 국내에서 1등 했다 그러는데요. 그거와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미국 그 표준기술연구원이라는 그 NIST에서 FRVT라고 하는 전 세계 얼굴 인식 알고리즘 벤더 테스트가 있습니다. 대략 약 300개 가까운 전 세계의 알고리즘 회사들이 이 테스트를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성능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고 그래서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최근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지원한 그 프로그램에서 그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1대1 인증 분야와 1대_N 인증 분야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1대1 분야에서는 전 세계 3위권 그리고 1대_N 분야에서는 몇몇 항목에서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아마 그 1대 당연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1대1보다도 아무래도 1대1보다는 1대_N이 수백만의 갤러리 중에서 특정한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의 센스타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기업이고 뭐 시총이 16조이고 인원이 뭐 수천 명 되는 회사인데요. 이제 실제로 몇몇 항목에서는 저희가 그 회사도 제치고 글로벌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불과 100명의 한국의 중소기업이 그런 기술을
또 이렇게 객관화했다라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남 대표님의 겸손한 얘기고요. 아주 큰 성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 그 은행 같은 데 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쪽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업 다각화 쪽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원래는 CU박스가 얼굴 인식 기술을 중심으로 공항의 그 원아이디 자동 출입국 심사대, 네. 정부 기관들의 어떤 보안을 요하는 보안 장비, 보안 시스템 이런 물리적인 영역을 주로 해 왔었는데요. 이제 작년과 올해가 들어서면서 네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일반 기업의 어떤 그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쓰여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금융 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제가 남은성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과 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분증에 있는 남은성이라는 것을 제 얼굴을 촬영을 해서 네네. 확인하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 비대면인 상태에서도 실제 계좌를 개설해주는 뭐 이런 식의 인증이라든지 또 그 은행 창구에 가지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원격으로.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기업에서도 원격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네. 외부에서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접속해서 데이터들을 보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이 맞다는 확실한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예전에는 OTP 카드를 주거나 뭐 인증서를 배포하거나 했는데 관리의 이슈도 있고 실제로 분실되거나 도용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추가 인증으로 얼굴을 쓰게 되면 실제로 그 직원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인증 서비스 영역이 새로이 굉장히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일부 이렇게 수업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남 대표님을 되게 싫어하신다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재택에서 강의할 때도 사실 우리가 비대면 할 때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는 얼굴을 탁 대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진짜 출석한 건지 가짜 출석한 건지 우리 CU박스가 다 가려낸다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아주 그게 이제 그만큼 기술이 정확하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런 에피소드 못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우려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만든 서비스 중에서 이제 MFA라고 하는 멀티 팩트 어센티케이션이라고 네네. 추가 인증 솔루션인데 네네. 이제 대부분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외에 이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얼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네. 한 번의 인증만이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해서 동일한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얼굴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온라인 교육에 적용을 한다면 네네. 특정한 학생이 접속해서 실제로 그 학생이 계속해서 수업에 충실한 건지 혹은 이 모니터 화면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기업이라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은 좀 싫어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출입국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의 이렇게 비대면에서도 CU박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적으로 공공 영역에서는 이제 보안을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서부터 또 주요 국가의 정보에서부터 국민들의 정보까지 이 공공의 영역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공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정부 청사 네네. 같은 곳은 약 25만 공무원들이 매일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특정인이 공무원증을 자기 것처럼 해서 출입을 해서 전산 성적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정부 기관의 어떤 물리적인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2016년, 17년 이후로 전국 4대 정부 청사에서 25만 공무원이 매일 출근, 퇴근할 때마다 저희의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호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한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이런 주요 내외빈을 모시는 주요 행사에서도 저희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각급의 공공보안 시설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저희 제품을 현재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굴 인식 이게 이제 초창기만 하더라도 스마트 카드인가요? 네네. 이거 찍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정부 청사라든가 이런 데 그 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떻게 완전히 교체됐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네네. 카드와 얼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단계이고요. 네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이후로 뭐 새로운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네네. 얼굴 인식만을 가지고 출입하는 시스템으로 또 다시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할 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NIST의 1대 N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네. 네네. 이렇게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분이라든가 확인하는 것 이런 측면이 이렇게 해서 스티브 박사처럼 이렇게 발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쪽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CIA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정보원이 노출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보원이 노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면 네네. 정보원들은 치명적이겠죠. 네네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출입국을 하거나 기타 기관을 지날 때 얼굴 인식으로 체크될 수 있다라면 네네. 굉장히 이제 스파이로서의 그 역할이 축소될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런 스파이만이 아니라 네. 개인들도 어떤 경우는 내 얼굴이 노출이 되고 내가 나라는 걸 어떤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알아보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얼굴 인식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을 파악하고 또 통제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민간에 접근하다 보면 좀 막연하지만 그런 두려움들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은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서 개인의 어떤 이런 생체 정보를 임의로 저장한다거나 막 쓴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부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인사 포탈에 본인이 동의해서 업로드한 원본 사진이나 본인이 출입을 위해서 실제로 본인이 동의한 등록 사진을 근간으로 해서 출입을 하고 있고 네네. 실제 출입하는 이런 원본 얼굴들을 저장하지 않거든요. 저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참 상당히 그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네. 어느 정도 명확한 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민간 기업들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직원들의 동의를 득해서 득해서. 출입에 사용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원본을 저장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전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그 정보 동의서 네. 이런 게 사실 얼만큼 구성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좀 그동안 개인 동의서를 받아놓고 은행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형식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얼굴 인식 이런 것은 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개인 동의서의 그 어떤 효력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제부 표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국제 표준이라고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네네. 저희가 정부 사업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개인들의 그 얼굴 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또 익명화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때 네네. 개인들의 동의를 받거든요. 네네. 그 동의를 저희가 임의로 각서 수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과 또 법무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의 문서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고지하고 또 본인들의 사인을 받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엄격하게 또 관리가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할 때에도 임의로 이 자료들이 뭐 공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개인 정보를 나라? 보호하는 네네. 측면에서는 한국의 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는 스티브 박사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남 대표님을 전화 있잖아요. 만일 이렇게 출입하다 보면 내 얼굴이 드러난다. 근데 이제 그럴 일 없겠습니다는 뭐 좀 나쁜 일이 있으면 요걸 좀 나를 가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성형수술하면 스티브 박사 그거 같은 경우에는 찾아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찾아내는 겁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답변은 저희가 하는 기술이 AI,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사람의 두뇌를 흉내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이 좀 예민한 사람이라면 일란선 쌍둥이를 봤을 때 사실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러면 사람과 유사하게 구분 못할 확률이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성형도 일부를 성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페이스 오프 같은 영화처럼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네네. 사람도 실제로 눈앞에서 봐도 구분할 수 없다라면 예, 인공지능인 이 AI도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준이 사람의 수준보다는 넘어서서 훨씬 더 뛰어납니다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서는 사람의 눈높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도 판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사람 수준보다는 더 높게.
사람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을까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이나 15년 된 그 자기의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실물 사진을 보면 뭐 콜센터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네네.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공지능은 지금 수준이 높아져서 사람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그 NIST 테스트 항목 중에서 10년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오류율이 얼마냐 이런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 1등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CCTV 기능이 과거의 그 기능만 가지고는 이제는 얼굴 가리니까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네, 네. 오히려 거리를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CU박스가 그런 거 좀 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네. 쓰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네네네. 실제로 기업이나 뭐 공공의 여러 영역에서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도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투자도 하고 있고요. 반복해서 NIC 얘기를 합니다만 네네. 거기 테스트 항목도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인식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지금 뭐 글로벌로 그 부분 한 3위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아직은 인식률을 좀 더 개선해야 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더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CU박스에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입국의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데요. 그런 쪽 1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인식을 가지고 공항이나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건물들의 어떤 물리적인 보안을 하는 부분은 네, 네. 저희가 기술이 더 좋아져서 이제 해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대면인 상태에서 본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에서의 그 일종의 구독료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해야지만 계좌를 개설하잖아요. 네네. 이런 비대면 본인 인증이나 기업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할 때에 얼굴을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추가 인증 네네. 이런 것이 결국은 얼굴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 수단이잖아요. 네네. 그 인증 서비스 형태의 구독료 모델을 현재 사업화를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AI 기술 자체를 가지고 생긴 사업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결국은 얼굴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카메라를 통한 영상 인식 AI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찍힌 데이터들을 잘 가공, 정제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굴 인식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네네. 영상 인식의 여러 요소들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정제, 가공하는 이런 데이터 가공 분야도 저희가 하나의 사업 분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네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엑스레이 영상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도 현재 진출을 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가 더 생겼는데 네네. 그 부분은 이제 B2C 영역입니다. 네네. 인구의 한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파트 사용에 출입해서도 얼굴을 쓰면서 아파트 앱을 통해서 뭐 당근마켓처럼 사실상 아파트 상권 내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현재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요즘 유행하는 뭐 메타버스처럼 네네. 모바일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출입하는 곳에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상거래까지 쓸 수 있는 이 통합적인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현재 저희가 그러한 관련된 기업을 인수해서 B2C로 서비스하는 영역까지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 후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CU박스니까 네. 뭐 무슨 CU 업체와 관련돼서 뭐 CBS 업체가 있다면요. 그렇게 그 24시 체인 업체가 네, 있다면요. 네. 헷갈린다. 헷갈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CU란 이름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네. 실제로 그 기업하고 저희 직원들이 미팅한 적도 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 이름에 공통성이 있어서 좀 호감이 서로 있었고 네네. 또 최근에 그런 관련된 그 편의점 업계들이 네네네. 사람이 없는 무인 편의점이나 네네네. 또 무인 결제에서 얼굴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POC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또 같은 이름을 가진 업체끼리 서로 협업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치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네. 예, 무인 점퍼 해가지고. 네, 현재 저희가 약 500개 그 지방의 점포에 네네. 무인으로 얼굴 가지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내년 이후부터는 많은 그 무인 편의점들의 네네. 무인 출입이나 네. 무인 결제에 얼굴을 쓰는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 중선 중견기업이 뻗어나가는 데는 정부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좀 노력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게 좀 불만이 있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이제 네네. 뭐 정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네네네네. 지금 뭐 뉴딜 사업이라든지 AI를 위한 뭐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2년간 AI를 위한 산업에는 그래도 많은 혜택들이 업체들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네.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생체 정보는 다른 일상의 개인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서 굉장히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잘 돼 있습니다만 얼굴 인식과 같은 이런 그 뭐 많은 나라에서 전략 기술, 전략 네네. 물자로 보고 있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한국에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도입을 할 때에 네네네. 이 기술이 국산의 기술인지 해외 기술인지 백도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고 계신 중국의 뭐 센스타임이나 러시아의 유명 기업들이 한국 기업체들의 알고리즘을 공급을 하고 있고 네네. 그 한국 업체들은 마치 자사의 제품인 것처럼 국내 인정을 받아서 현재 공공이나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이나 EU 같은 것은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얼굴식 기업들을 그 제재 대상 기업에 포함을 해놓은 테크레시라 것이죠. 해서? 네네. EU는 백도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걸러지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주관해서 이제 국가보안연구원에서 인증하는 그 CC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네네. IT의 그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미 그런 그 인증 절차를 거쳐서 백도어도 검사하고 소스도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중요한 문제 지적하셨네요. 유독 생체 인식 기술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그런 그 방패막이나 걸러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돼야 저에게 발달적 문제가 되고 기업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들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체를 다루는 요소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이 단말이든 소프트웨어든 알고리즘이든 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그 CC 인증 범위에 좀 포함을 시켜서 아주 중요한 문제 최소한 지적하셨습니다. 백도어라든지 이런 위험성들은 좀 걸러서 공공이나 대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사실 지난 2년간 폭발적으로 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 제품으로 둔갑해서 지금 현재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문 뭐 저희 같은 한국 업체들과 경쟁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가나 우리 기업의 위험한 보안 요소다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CC 인증 제도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또 시장을 좀 더 많이 차지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주거든요. 이것이 저희 같은 국내 기술 개발 업체들한테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것이 꼭 좀 한번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생체 인식 이런 분야를 가다 보니까 어차피 의료 분야의 원격 이렇게 의료 분야 이런 분야를 아무래도 시청자분한테는 스위브학스라든가 이런 쪽에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이렇게 그쪽에 사업의 접근성을 보는 게 제가 뭐 의료 영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최근에 그 원격 진료 이런 것들과 관심 있는 뭐 의사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실제 법 제도상으로는 사실 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풀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쪽 얘기가 됩니다만 원격으로 하게 되면 보통 문진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지금 아픈 상태나 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화면을 통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뭐 또 진단하거나 또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론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상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가지고도 사람의 그 심박, 맥박, 혈압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체 정보들을 가지고도 원격 진료를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인 힘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진단에는 여기에 얼굴인식 기술이 쓰일 수 있고 또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얼굴을 봐야지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원격 진료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제도가 좀 자유로워지면 우리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꼭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위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소셜 밸류 이 측면인데요. 스위브학스에서 상당 부분 기대하는 게 지금 이제 해외 코이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쪽에 우리 방송에 출연합니다 했더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격하다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그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네.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저희가 예전에는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저희가 만든 기술들, 네네. 제품들을 이제 코이카의 지원 정책으로 같이 음, 공급하는 이런 그런 일에 경험이 참여한 있었군요. 네네.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면은 뭐 베트남 경찰청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네네. 뭐 몽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코이카의 지원과 상관없이도 저희가 뭐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스템들이 기술도 네네. 그렇고 그런 쪽에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 코이카라는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있어서 네네. 해외 진출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CU박스 관련해서 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네. 돼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정도 있고 그러시니까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지 못했던 사항, 네. 이렇게 남 대표님이 좀 알고 싶은 사항, 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우리 삶을 좀 재밌고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되는 어떤 비대면 상태에서의 본인 인증이라는 것도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아주 편리함을 주는 요소인 것이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던 것을 AI를 가지고 자동으로 그런 위험을 진단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또 아파트와 출입과 관련된 요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10년 전에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모바일 기기 없이 하루나 이틀도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진 시대이거든요. CU박스도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더 일익을 담당을 할 것이고 또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 갔을 때도 우리 국내 기술의 제품들을 가지고 공항이라든지 여러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U박스가 이렇게 앞으로도 일상생활의 문제를 더 풀어갈 수 있게끔 시청자분도 애용을 해주시고 또 이 계기를 해서 다시 한번 북돋아주는 이러한 그 기업에 북돋아주는 그래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의 책이고 소비자의 책임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시청자분이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실 걸 권유해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